네, 정용진 대망론 실제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용진 대망론은 몇몇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인이 정치를 했다가 실패한 정주영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케이스. 정주영 회장이 정말 이 나라의 경제 한국의 지도자였는데 정말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가 그냥 김영삼 대통령한테 무참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꿈을 꿔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역시 정치는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기업인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대권을 꿈을 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재벌에 대한 그런 그 터부라 그럴까? 안 그러면 경제인에 대한 이 돈을 모은 사실에 대해서 정당하게 모으지 않고 그다음에 군부 독재에 지원을 받아서 재벌들이 컸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재벌 정치인에 대한 그 터부가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 정용진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이겠죠. 저는 정용진 자체도 안 하고 또 그 정용진의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께서 자기 아들을 결코 그런 대로 그 내몰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결국은 정용진 대망론의 실체는 없다. 예, 저는 없다고 거예요? 봅니다. 그건 이제 그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친화력도 있고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고 또 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갖고 정용진 대망론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용진 대망론 실체가 궁금합니다. 정용진 대망론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용진의 실체, 그러니까 정용진의 대망론을 바라는 그런 요구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향후 대선에서 보수 주자들은 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등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들보다는 신선한 인물이 나서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신선한 인물을 찾는 데 있어서 주저없이 세 가지 요소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 소통이 되는 사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에서 봐왔듯이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국정 운영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이 필요한 사람. 또 지금 한미일 이 외교가 중요한데 특히 미국을 잘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잘 알고 스킨십이 되는 사람. 이런 인물이 나선다면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서 야권의 대권 주자와 맞설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이 지금 제 눈에는 정용진 외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용진의 실체를 떠나서 정용진 대망론이라고 하는 그 바람은 무섭게 불어닥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용진 회장의 경우 백지 신탁, 주식 백지 신탁이라든가 신세계그룹의 경영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 나서겠소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보수 인사들의 집중적인 러브콜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미가 이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세워가지고 정용진 회장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 벌써 물밑에서는 정용진 회장을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용진 대망론 실체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유 궁금합니다. 예. 이건 한마디로 몽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보수 일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보수가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회장은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보수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준비가 없는 사람이 그냥 바람에 의해서 또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준비가 없는 사람이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이 한풀 꺾인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뭐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거는 보수가 준비 없는 정말 그냥 급한 대로 뭐 고식지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처럼 그냥 임시병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밖에 안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경영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게 있죠. 가진 자가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 그거 반감심이에요. 정영진 회장이 지금 사이다, 그 다음에 어떤 소신 있는 모습, 이런 걸로서 인플루언서로서는 인기가 좋죠. 그게 정치로 연결된다? 보수가 지금, 원래 보수는 능력은 있으나 부패한 집단이라는 어떤 양면성이 있었는데,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갖다 그냥 갖다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 정영진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성가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권력까지 가지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반감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주영 회장이 그 준비를 했었죠? 근데 정주영 회장도 그냥 바람만 일으켜가지고 그냥 3등으로 떨어졌다가 그때 얼마나 많은 뒤에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각종 세무조사를 당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정영진 회장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인에 봤을 때, 지가 있습니까? 영남 출신 기업이라는 건 맞죠. 근데 기업인이지, 그게 지지 기반으로 연결되진 않죠. 자, C는 지금 혼란 시기니까 그런 사람이 정영진 회장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걸로는 C가 안 맞고, 원래 이게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똥파리들이 붙게 돼 있어요. 인이라는 게 이게 정치라는 조직은 꾸준히 같이 고난과 역경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될까 말까 한 건데, 돈 있는 사람이 대선 주자로 나온다? 그러면 똥파리들만 뭉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대망론을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똥파리일 게 분명합니다.